이 피해자의 유족은 경찰이 도리어 살인마의 편을 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넘어 조직적 축소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질 조짐도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문점들 전문가와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강간살인 혐의의 핵심 증거들을 없앴고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이를 도왔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사팀만의 일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황들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런 정황이 이를테면은 이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고 하는 말을 함구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이 영장에 관한 사항도 이 살인범의 아버지 경찰관 장경감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한데, 예. 이를테면 이 아버지와 이 장윤기가 통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통화의 그 내용도 그 휴대전화를 버린 것이 이 하천 밑이 맞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보게 되면 예. 아마 수사 현장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부담감을 사실 느끼면서 이런 것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그 근본 이유 자체가 아마 그 윗선에서 암묵적인 이른바 신분을 함구하라, 즉 예. 라고 하는 지시 아닌 지시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예. 이 경강급 또는 수사 현장 담당자의 책임과 의사결정을 넘어서는 이른바 그 윗선의 무엇인가 암묵적 지시 같은 것의 가능성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윗선의 함구 지시의 가능성에 대한 정황들 좀 짚어봤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 장윤기가 잡힌 이후에 광산서장 주재로 이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례적입니까? 사실은 살인사건 발생하는 새벽 시간에 예. 그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 소위 말해서 이 장윤기라고 하는 용의자가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됐고, 예. 이것이 정보 보고가 서장한테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본다면 이것에 관한 일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마련을 위한 그 새벽 회의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살인 사건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예. 그 이유 자체는 이 경찰 관서장의 또는 경찰 관서의 그 평판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으로의 향후 승진이라든가 또는 보직 이동에 있어서 이 지휘관 입장에서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새벽에 네. 이 회의가 소집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보직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물증이었던 케이블 타이, 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윤기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집에다 두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경찰 입장에서 별 생각 없이 집에 뒀을 수 있을까?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변명 아니면 변명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감찰 또는 수사, 언론 보도 등에 의해서 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니까 별 생각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탈이 된 거죠. 중요한 이제 증거의 실물에서 이탈이 된 것이고, 또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법 정의를 실행하는데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그 행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영상 삭제도 하고 또 증거물 목록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안 했음에도 예. 사실은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까 별 생각이 없다. 즉 바꿔 얘기하면 고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방어 아닌 방어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경찰에서는 계속 지금 이제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는 느낌인데, 그리고 장윤기가 지냈던 이제 원룸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태블릿
PC 뭐 전자기기가 하나고 없었고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마저도 좀 훼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 휴대전화 같은 것들이 입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확보했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있는 거죠? 네, 확보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장윤기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그 휴대폰에 대한 철저한 폐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행태를 보게 되면 그 성인 인형을 집에 두고 있고 또 특정 부위에 아주 공격적 행위가 있었고 또 이런 걸 종합하게 보게 되면 가학적, 성변태적 살인범이다라고 하는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예.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예상컨대 이 장윤규의 휴대폰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뭐 예를 들면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이라든가 또는 음란물에 대한 목록을 쭉 갖고 있다든가 또는 특정인과 이 음란성 대화와 가학성 대화를 했던 이런 그 증거들 자체가 휴대폰에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휴대폰을 먼저 그 폐기하는 이런 그 행동을 이 장경감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사실 예.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박경감이 이 장윤규의 집 주소 그리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 장경감이 모든 이 증거 인멸 행위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결국은 이 일반 살인죄로 기소되기 위한 상당히 그 왜곡된 사법 방해 행위였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윤기의 성향, 중요 혐의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물품이 없어진 것, 이번 이 논란이 경찰 최대 흑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앞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조직이 좀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내부 통제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이 미국식의 그 사법 방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죠. 지금 그 장경범 같은 경우는 이 증거 인멸 친족 특례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그 법의 개정이 그 시급하고요. 즉 친족 특례에 대한 예외 또는 사법 방해제에 대한 도입이 그 필요하고 그다음에 증거 수집과 관련돼서는 초동 수사부터 바디캠 등 이 디지털로 아예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강제 업로드를 시키는 방법 그리고 수사 전반을 그걸 관리하는 수사 옴부ds만 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그런 그 대안들이 그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그 보안 수사권과 그 관련돼서는 예. 사실상은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수사권인데 그것이 사실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금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과거의 여러 가지 그 사법 폐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혁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잘못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이죠. 그 예. 경찰에서는 이 기소 의견으로 계속 올려놓고 증거를 했는데 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왜곡해서 사실은 아예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가 윤우진 그 세무서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뭐 진경준 부장 검사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예. 사실은 그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기 때문에 70여 년간 여러 가지 그 사법 검찰 적폐 검찰적 문제를 정상화시키고 국제 예. 표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계속 가되 이 경찰의 이번 같은 이른바 그 축소지향적 그 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은 예.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굳이 보안 수사권과 연동시키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이 한국 형사사법의 정상화를 통한 그 작업에 있어서 한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보안 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를 그 수로 환산하게 되면 100이라고 하면 네. 사실 이런 경찰의 이런 수사의 폐해는 한 10 정도다. 그렇다고 이제 이번 이 사건이 축소돼서 이렇게 평가될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외국 기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경찰서 자체를 아예 해체해버리는 이런 그 과감한 상징작용은 역시 필요하고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견제 장치로서 차원이 다른 내부 통제 강화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